작품의 주인공 격인 기태, 동윤, 희준은 오래된 친구 사이입니다. 학교가 끝나면 폐기차역에서 야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진짜 친구였죠. 기태는 담배를 피우고 싸움을 좋아하는 이른바 일진학생. 하지만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도 이들의 우정을 가로막을 순 없었고 알고 지내던 여학생 셋과 차이나타운으로 놀러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우정은 바로 이 이성관계 때문에 처음으로 삐걱거립니다. 발단은 보경을 좋아하던 희준. 그는 중국집에서 유난히 기태를 챙기는 보경을 보며 질투심을 느끼게 되죠. 얼마 뒤 이 멤버 그대로 희준의 집에서 다시 모이게 됐는데 보경과 기태가 따로 이야기하는 걸 목격하게 되는 희준. 이 때문에 희준은 기태의 사소한 장난에도 날카롭게 반응하게 되죠. 제발 좀 그러지 마. 머리 좀 만지지 마 제발. 다시 며칠 뒤 기태의 무용담을 듣던 희준은 재우와 눈빛 교환을 하며 의시됩니다. 무슨 얘기? 그 이유는 그냥 네가 부모님 얘기 나오면 얘기도 안 한다고. 이에 기분이 나빴던 기태는 하굣길 희준에게 이런 말을 꺼내는데 근데 안 계시잖아. 엄마가. 왜 그래 알았어. 아무도 없어.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평행선을 그립니다. 일진으로서의 지위를 가졌던 기태는 노골적으로 희준을 하대하며 깔보기 시작했고 그런 기태를 보며 희준 역시 적대적인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강경한 태도에도 굽히지 않는 희준을 보며 더 화가 난 기태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되죠. 어? 누구 해주지 말라고. 어? 누가 이랬어? 다음 날 동윤은 엉망이 된 희준의 얼굴을 보고 기태에게 따져 묻습니다. 하지만 기태는 어정쩡한 변명으로 별일 아닌 척 넘어가 버리죠. 넘어가. 설명 못하는 것도 있잖아. 한편 마음 한켠에 미안한 감정이 있던 기태는 희준에게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하지만 사과받기를 거부하는 희준. 그는 계속되는 기태의 닥달에 충격적인 말을 꺼내는데 나 다음 주면 전학가. 이 덕분에. 그래서 별로 사과 받고 싶지 않다고 너한테. 이후 동윤의 여자친구 세정이 자살 기도를 하는 등의 문제가 더 발생합니다. 그녀와 관련되어 낙태와 같은 이상한 소문이 원인이 되었는데 이를 기태가 퍼뜨렸다고 생각한 동윤은 그를 찾아갑니다. 그렇게 희준에 이어 동윤마저 잃게 된 기태. 모든 걸 잃어버린 기태는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누구보다 친했던 친구 사이이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이들. 어째서 이들은 이렇게 흔들리고 넘어져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영화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작품의 주인공들은 고등학생입니다. 몸은 성인과 다를 바 없이 컸지만 정신적으로는 아직 다 크지 못한 미성숙한 위치. 이들의 노인 상황이 그랬습니다. 기태와 희준, 동윤은 서로를 끔찍하게 챙기는 친구들입니다. 일진인 기태가 이들을 노골적으로 하대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자신의 위치를 과시하며 뻐기는 모습 등은 찾아볼 수 없었죠. 하지만 이들의 관계는 이성 문제, 더 정확히는 열등감에서 비롯된 자격지심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가장 먼저 있었던 일은 보경을 둘러싼 기태와 희준의 갈등입니다. 보경을 좋아하던 희준이지만 그런 보경은 기태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둘이 몰래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희준은 기태에게 배신감을 느낍니다. 자신이 먼저 보경을 좋아하고 있던 걸 알고 있음에도 중간에서 보경을 가로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까지 생각이 이르자 희준은 평소 기태가 자신에게 취한 행동들마저 꺼림칙하게 느낍니다. 사소한 장난이라 생각했던 행동들도 자신을 하대하는 것처럼 느꼈고 그러자 거리를 두며
기태를 불편하게 만들었죠. 이때만 해도 조금 틀어진 이들의 관계를 더 악화시킨 건 기태입니다. 자신과 거리를 두는 희준의 행동을 자신을 향한 무시의 표현이라 여겼던 기태는 거친 욕설과 행동으로 불만을 표합니다. 처음에는 짜증스러운 말 정도였지만 그럼에도 희준이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자 물리적인 폭력이라는 가장 나쁜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거죠. 방점을 찍은 건 동윤의 행동. 그는 폭력을 일삼는 기태에게 적개심을 보입니다. 이 행동만큼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으니 말이죠. 여기서 동윤이 잘못한 건 전적으로 희준의 편을 들며 기태를 찍어 누른 행동이었습니다. 물론 기태의 잘못이 크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먼저 친구 관계를 비틀어 버린 건 희준이었던 만큼 희준에게도 비난의 화살이 공평하게 돌아가야만 했으니 말이죠. 하지만 모든 잘못은 기태에게 돌아갔고 이는 기태의 억울함으로 작용해 더 큰 폭력을 낳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결국 이 폭행 사건으로 인해 희준이 전학을 가며 세 사람을 이루고 있던 삼각형의 균형 관계는 완전히 어그러져 버렸던 거죠. 이들에겐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려던 표현이 전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오해가 있었다면 차분하게 대화로 풀고 문제가 있다면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며 해결하려던 노력이 이들에겐 필요했던 거죠. 하지만 이들에게는 알량한 자존심과 짙게 깔린 열등감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여자를 채갔다는 1차원적인 분노, 자신을 무시하며 깔본다는 열등감, 그리고 자신을 절대 선이라 믿고 무책임하게 했던 행동들까지 어른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아직은 미성숙한 아이들의 한계를 보여준 부분이었죠. 이 모든 행동들은 학교 후 친구들이 매일 하던 캐치볼과 상반되어 더 강하게 여운을 남깁니다. 캐치볼이란 건 누군가 공을 던지고 그 공을 받아 다시 건네주는 행위입니다. 당연히 던지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진행될 수 있는 게임인 거죠. 하지만 이들은 인간관계라는 캐치볼 게임에서는 던질 준비도 받을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무렇게나 던져진 공은 찾을 수 없는 숲을 속으로 날아가 버렸고 받으려던 사람 역시 알 수 없는 곳에서 공의 행방을 쫓으며 황당함을 넘어 분노의 감정으로까지 격앙되어 갔던 거죠. 이들의 가장 진실한 마음이 캐치볼이란 건 사과를 받지 않고 전학을 떠나던 희준에게 건네준 야구공에 있습니다. 기태는 그렇게 아끼던 야구공을 자신의 사과를 매몰차게 거절하던 희준에게 건네줍니다. 결코 세련된 걱정의 말을 한 번도 건네지 못했던 기태가 가장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건네던 장면이자 앞서 서투르게 표현했던 사과의 말보다 더 강한 사과의 제스처였던 거죠. 이들의 인간관계가 캐치볼 게임처럼 진심을 담아 던지고 받을 수만 있었다면 희준의 전학도 동윤의 자퇴도 기태의 죽음까지도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즉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마구잡이로 던져진 몇 개의 야구공이 친구 관계를 송두리째 파괴해 버렸다는 이야기. 이 문장 정도로 영화를 축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 시절을 거쳐온 사람이라면 한두 번쯤 영화 속 장면과 비슷한 경험을 해봤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리적인 폭력 사건을 경험해 봤을 거란 게 아니라 진심으로 친구를 위하고 있음에도 표현이 서툴러 오해를 낳고 이 오해로 인해 멀어졌던 경험들을 말이죠. 영화 속 그 누구의 행동도 성숙했다고 볼 수 없지만 그렇다 해서 이들을 무차별적으로 비난할 수 없던 건 우리 역시 그들과 비슷한 삶의 기찻길을 지나왔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사춘기 소년이라면 한 번쯤은 지나왔을 어떤 길에 대한 기록,
그리고 꾸미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학창시절 성장기를 담아낸 영화 파수꾼이었습니다.